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4호 제2면 기사입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 1,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 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 도별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사 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 안내 도우미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영예.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장애 감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3,0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본청 모든 직원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관내 모든 학교의 직원,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특히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특수교육 서포터즈 장애인식 개선 공감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 콘서트 장애인식 개선 뮤지컬 자체 창작 공연 장애공감 공모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 장애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처럼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사업을 체계화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의 새로운 국가 표준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든 교육 공동체가 공존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 책무라면서 유, 초, 중, 고 모든 교육정책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해 계획하고 설계하며 실현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장애 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강태형 경기도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더불어민주당, 안산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 지침이 미비해 시 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 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지침의 개발 배포, 홍보 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 지침 개발 배포, 제5조 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 제5조 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 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시 장애인 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장애인단체의 소속감 고취와 상호 화합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경세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내 9개 장애인단체의 단체장, 임원, 실무자 등이 참석해 단체장 간담회, 비전 발표회, 레크리에이션 등 실내 프로그램과 문경세제 도립공원 관람, 사과 따기 체험 등 야외 활동을 통해 단체 간 활발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했다.
문종석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단체 임원진과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나누고 광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간 화합과 소속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호 성장을 이루는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번지년 기다려야 하나? 이재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국민의힘, 성남 8. 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주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이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31개 시군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도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1,420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과 함께 김장 보리개떡 체험 진행.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1일 경기도 양평군 보릿고개 마을에서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김장 체험 및 보리개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농촌 체험을 즐기며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장을 담그고 전통 방식의 보리개떡을 만들며 계절의 정취를 느끼고 가족 간 협력과 공동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총 80명의 장애인 가족이 참여했으며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와 광주시 장애인복지회가 함께해 지적 뇌병변 지체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가족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김정옥 센터장은 장애인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덜고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